가압송수 장치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작동법을 이해해 보세요. 자, 저수조에서 고가수조로 물을 끌어올려서 그 압력으로 불을 끄는 방수구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형태. 이게 이제 딱 봐도 상식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수조에다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끌어서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펌프 직석 방식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펌프에 부스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펌프를 설치해서 압력으로 이렇게 물을 뿜어내는 방법도 있고, 자, 가압수조 방식은 여기에 수조가 있고 여기에 가압가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압가스로 압력을 넣어서, 요것은 컴프레셔 공기 압력으로 하는 거고 이쪽은 가스 압력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구조는 같겠죠. 그렇죠? 자, 상식으로 다 되는데 고가수조는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을 설치하여 자연 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력수조. 소화용수와, 자, 여기다가 압력 탱크는 이제 컴프레셔니까 공기를 채우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고, 가압수조는 가압원인 공기, 압축 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 기체에 따라 소방연수를 가압시켜서 하는 겁니다. 구조는 압력 수조 방식이나 가압 수조 방식이나 같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 송수 장치의 관련 용어로서, 자, 압력계가 있습니다. 배관 내의 압력을 측정하며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과 압력 챔버에 설치됩니다. 아까 저 용어 정리할 때 진공계하고 연성계하고 계기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진공계는 배관 내 부의 압력을 측정하며 펌프의 흡입 측 배관에 설치하며, 자, 펌프의 진공 상태를 확인하는데 여기에 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연성계는 배관 내 부, 정, 압력. 자, 다 똑같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은 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진공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연성계는 부의 압력, 정의 압력, 그러니까 진공계뿐만 아니라 대기 압력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펌프의 토출측 또는 흡입측 배관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다 하는 건 연성건. 진공계만 측정하는 것은 뭐예요? 진공계예요. 충압 펌프. 옥내 소화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서 배관 내의 압력이 누설되었을 경우에 누설된 압력을 자동적으로 보충하는 펌프가 충압 펌프입니다. 아까 체절 운전에 대해서 했죠. 여기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펌프의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 측의 개폐 밸브를, 자, 여기에 포인트가 닫은이요. 토출 밸브를 뭐래요? 닫은. 열린 상태에서, 개방된 상태에서라고 문제를 낼 거예요.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할 경우 펌프의 토출 측 배관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펌프가 계속 한없이 기동돼서 폭발할까요? 어느 정도 압력 이상은 안 올라갈까요? 자, 그래서 최고점의 압력에서 펌프가 이제는 더 이상 돌기는 돌아도 공회전하는데, 이때 이 차저를 운전할 때 토출 압력은, 자, 140%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토출량은 0이다 그러니까 꽉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토출량이 전혀 없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토출 압력이 14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전체 100%를 잡았을 때 140%까지 올라가야 돼요. 토출 압력이. 그 이상 올라가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하로 가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물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압력에 따라서 물이 이제 토출되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러면, 자, 토출 압력이 100%로 떨어지면 토출량도 100%까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65%로 토출 압력이 떨어졌을 때 150%의 토출량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해요. 자, 100%는 건너뛰고 65%로 토출 압력이 낮아졌을 때, 그 낮아진 전체값이 토출량의 몇 프로가 됐을 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토출량의 150%까지 물이 토출됐을 때 압력이 몇 프로로 떨어져야 돼요? 65% 떨어져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막아놓고 압력을 뿜어. 그러면 원래 정격이 100%로 잡습니다. 그것에 40%까지 더해서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나 토출은 제로죠. 딱 막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토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출을 시작해서 정격 토출량의 100%가 됐을 때 압력도 100%로 떨어져야 되고, 150%가 됐을 때는 65% 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의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자, 펌프의 성능은 체제로 운전 시 정격 토출 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계속 압력을 가해도 140%까지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격 토출량의 150%로 토출량입니다. 운전 시 정격 토출 압력은 떨어져서 65%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65% 기억하셔야 돼요. 150%일 때 65%.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금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 압력 제퍼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를 말합니다. 자, 기능.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의 토출 측 배관에 연결되어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금지하여 펌프를 자동적으로 기동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요 구성품이고, 자, 종류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급수 배관입니다. 수원 및 옥외 송숙으로부터 옥내 소화전 방수기에 급수하는 배관이 급수 배관입니다. 자, 분기 배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 둘 이상의 갈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 확관형 배관, 분기 배관, 비확관형 분기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관은 이렇게 확관형이 있고 비확관형이 있습니다. 확관형 분기 배관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고 소성 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 이음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 이음자리의 배관 이음새를 용접 이음한 배관을 말하고, 자, 비확관형 분기 배관은 배관의 측면에 분기 호칭 4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 이음새로 용접 이음한 배관인데, 요 구체적인 것보다 분기 배관은 확관형과 비확관형으로 나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십시오. 개폐 표시형 밸브. 밸브의 개폐 여부를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법 조문이죠. 법 규정입니다. 자, 옥외 소화전 설비. 자, 이쪽 보세요. 지금 자, 소화전 설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옥외에 있는 겁니다. 건물 보통 밖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규모 건물의 1, 2층의 소화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자, 인적 건물로의 연소 방지. 자, 여기다 포인트를 쳐요. 지금 1, 2층 건물 정도에서는 옥외 소화전에서 직접 물줄기가 갑니다. 그런데 옥외 소화전이 있는 이유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뭘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연소 방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에는 옥외 소화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차장 옆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옥외 소화전이 따로 있어요. 밖에 있어. 자, 연소 방지를 위해 사용하며 옥외 소화전은, 자, 소화전 호수와 누주를 수납한 소화전함, 배관, 가압송수관, 수원으로 구성됩니다. 설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자, 이게 지금 제목이 뭐죠? 옥외 소화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옥외에 있겠죠. 옥내 소화전은, 이건 진짜 어렵다. 옥내에 있고. 자, 설치한 고정식 소화 설비입니다.
자, 유효 반경은 건물 외부 각 부분으로부터, 자, 건물 외부입니다. 1개의 호수 집결구까지 거리가 40m. 아까 먼저 표로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또 써져 있고 또 써져 있고. 자,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파스칼인데 옥외 소화전은 더 강해요. 그죠? 0.25메가파스칼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분당 180리터였죠. 했어. 물론 한 번 들었다고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옥외 소화전은 양이 더 많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호수의 구경도 옥내 소화전은 얼마였죠? 뭔 10이요? 뭔 30이요? 40이지. 제가 한번 봐봐. 여기 저기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책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157. 자, 157의 그 옥내 소화전의 그 가지배관이고, 자, 어디에 있냐면은 옥내 소화전의 156번 6페이지 위에 있어. 호수의 구경은 얼마라고? 40. 이게 옥내 소화전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옥외 소화전은 호수의 구경이 65라고 써져 있잖아요, 지금. 자, 6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옥내 소화전은 죄송합니다. 180이 아니라 분당 130리터요. 근데 옥외 소화전은 뭐라고 그랬죠? 아, 여기에 분당 350리터입니다. 자, 그리고 65mm이고 350이고 이렇게 개수 계산하는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은 하나는 40, 하나는 65, 하나는 130리터, 분당 이쪽은 얼마예요? 35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성능이 더 좋아야 돼요. 옥외 소화전이.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조의 물을 펌프가 배관을 통하여 송수하여 헤드로, 이게 이제 헤드죠. 이게 헤드예요. 헤드로 물을 방수시키는 자동 소화 설비로 소방 대상물의 천정, 벽 등에 헤드를 설치하며 화재 감지는 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하여. 자, 폐쇄형은 여기에 감지기가 그냥 붙어 있어요. 이게 지금 폐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자, 감지기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해서 화재를 인식하여 헤드로 물을 송수하는 설비로. 설비의 주요 구성 요소는 수원, 자, 감압 송수장치, 그리고 뭐죠? 유수 검지 장치. 자, 물의 흐름을 검지하는 장치, 헤드, 배관, 수신반, 제어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불 끄기가 절대적이에요. 스프링클러만 있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초기 화재 진압에 스프링클러만 한 것이 없다. 소화의 약재가 물음으로 경제적이고 소화 후 복귀도 용이하고 감지부 구조가 기계적이므로 오보 또는 오 동작이 적습니다. 한번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이고 완전 자동으로 사람이 없는 야간에도 자동으로 화재를 방해합니다. 방어해요. 주로 고층 건물이나 지하층, 창이 없는 무창층 등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 설치되고 오늘날 스프링클러가 대형 건물에 설치 안 된 건물은 없습니다. 단점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이 안에 보면 있죠. 스프링클러를 위한 배관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로 인한 수손 피해가 큽니다. 자, 이게 물벌약 맞죠?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두 군데 터졌다고 그랬죠. 2층하고 3층하고. 그 밑에 층 전체가 물벌약이더라고요. 양이 많아요, 물이 이게. 한번 터지면.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됩니다. 자, 0.17메가파스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옥내 배전은. 근데 이건 0.1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당 몇 리터? 80리터면 됩니다. 자, 옥내는 분당 130, 옥에는 350 분당, 그리고 자, 스프링클러는 분당 80리터면 되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러나 실제로 80리터 양은 꽤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좀 해줘요. 많죠. 이상이라고 그랬죠. 헤드 하나의 수평거리는 3.2. 요 계산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평거리가 3.2인데 생각보다 이제 이런 것도 특수 건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이 헤드 거리가 또 당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헤드에서 여기 벽에서 15cm를 또 띄어야 되더라고. 이 앞전에 그게 안 띄어져 가지고 다 공사를 다시 했어요. 걔네들이 와서 지적을 하면 안 하면 그냥 벌금만 나와요. 하재. 자, 스프링클러의 종류 및 특성입니다. 자, 크게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입니다. 뭐라고 했죠? 폐쇄형. 여기에 대해서 개방력이 따로 있습니다. 일제살수형의 개방력이 따로 있어요. 자, 폐쇄형입니다. 습식. 물이 끝까지 들어와 있는 게 습식이에요. 요것이 지금 습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소화용수가 채워져 있는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붙여가요. 화재의 열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즉시 그 부분이 방수가 됩니다. 그 부분이 방수가 돼요. 그 부분만 방수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같이 방수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열이 가해지는 그 부분만 툭 터지고 방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방수돼 버리면 물이 터져버려요. 물배락이 더 크겠죠. 그렇다고 좀 해줘. 참고적으로 요 지하에 지금은 소녀폰 그거 하고 있었는데 제가 관리단 대표할 때는 거기가 일본식 라면집이었어요. 근데 일본식 라면집에 돼지고기 이렇게 이런 것을 오래도록 삶는 그런 일인가 봐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엄청 싸웠네요. 그게 이제 일정 열이 올라가면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려. 그래서 물이 그냥 확 내려가 버려. 그러면 장사하다가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 건물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왜 그러냐면은 쓰잘데 없이 그 하재 기준에 안 맞게 열을 올렸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우리도 소송을 걸고 거기는 물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걸어서 자, 인천지법에 자주 다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몸에 그냥 막 그림 그린 사람이었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 자, 그런데 저는 이 건물의 대표자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갖다 손해배상 해줄 수는 없죠. 자, 어찌됐건 이상열이 올라가면 그 부분이 터져요. 그래서 물이 꺼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뭐였죠? 주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방이 일정 열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습식이고 폐쇄니까 그 부분만 터지죠. 다른 부분은 안 터져요. 그래서 이제 동의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파에 건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건식은 속도는 느려요. 그런데 대신 공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가스가 들어있어. 그러다가 일정 감지가 되면 공기 대신 이제 물이 가압되면서 살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졌죠. 압축 공기 또는 질소가 들어있는 배관에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게요. 압축 공기 또는 질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스프링클러 헤드가 부착되어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무슨 공기가 방출돼요? 압축 공기가 방출되면 수압에 의해서 건식 유수 검지 장치가 개방되고 배관 내로 소화 용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방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물이 방사됩니다. 특히 멋에 우려가 있는 정도는 이게 좋아요. 동파.
자,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이 있죠. 겨울에는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할 방법이 없는 곳에서는 100% 습식으로 해버리면 동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다가 만약에 불이 화재가 나오면 자, 그것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대신 물이 들어가면서 살수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작동 시의 얘기입니다. 배관 내를 누설 감지용 물이나 압축 공기, 질소가스 등을 채워두거나 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들어있는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동일 지역 내 화재 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지 설비가 작동이 되면 일정한 기계적 장치를 통해서 살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압식입니다. 가압송수 장치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 금지 장치의 1차측까지 항상 가압된 물이 가압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식보다 불을 끄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나 습식보다는 안 빨라요. 습식은 그냥 터지면 그냥 물이 나옵니다. 자, 건식은 공기 압력이 빠지고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부압식은 1차까지는 압력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물 압력. 그래서 2차 측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수가 부합되어 있다가 화재 감지 시 동작에 의하여 부압이 정압으로 바뀝니다. 변하게 되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로 비화재시는 헤드 개방으로 인해서 수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물에 의한 손해를 수손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살수식 개방형. 근데 폐쇄형은요, 그 부분에 열을 가하는 것만 터지면서 물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개방형은 여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만 터질까요? 저쪽 다 같이 터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손의 피해가 있는데 대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설물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일제 개방 밸브를 통하여 급수 배관에 연결된 배관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으로 일제 개방 밸브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동일 구역 내의 감지 장치에 의하여 개방되며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될 때 배관으로 소화 용수가 흘러 그 배관에 부착된 요게 포인트죠. 모든 스프링클러 헤드를 통해서 그냥 똑같이 방사됩니다. 그죠? 화재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개방형 어떤 시설에는 일제 살수식 개방형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습식은 언제나 물이, 이 가압수의 물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건식은 압축 공기가 들어있고 가압수는 여기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불이 나면 이 압축 공기가 빠지고 가압수의 공기 압축기에 압축 공기가 빠지고 대신 물이 들어가서 살수하는 구조입니다. 감지기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도 대기압이 들어있어요. 다 똑같이 대기압이 들어있는 거. 습식 빼놓고는 다 대기압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기가. 그런데 이좀 감지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일제 살수식도 감지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폐쇄형은 1차 측은 가압수 한번 보시고 자, 보통은 어디다 쓴다 그랬죠? 건식이나 이런 쪽은 주차장이나 동결 우려가 있는 곳. 이쪽은 동결 우려가 없으나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는 곳은 습식입니다. 자, 개방형은 무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럴 때 개방형을 씁니다. 자, 스프링클러의 헤드의 구성 요소는 프레임이 있고, 자,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용편이 있고 감열체예요. 그래서 평상시 물 분사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 감열체가. 그리고 디프렉터는
방수기에 유출된 물이 고르게 세분되게 뒷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디프렉터입니다. 골고루 뿌려주는 거예요. 요건 아니 없는데 저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쇄형 헤드의 표시 온도에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 자, 그 다음에 표시 온도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설치 장소의 헤드 간격인데, 수평거리가 있고 헤드 간격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같은 것을 암기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혹시 숫자가 나오면 그거 하는데 시험 문제도 거의 숫자가 없어요. 알겠죠? 아니, 숫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막 물어보는 문제는 별로 없다고. 그것은 있어. 그건 있더라고. 요거. 자, 헤드의 설치 방향에 따른 분류에서 하향형, 상향형, 상하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의 분기 방식에 따른 것으로 하향식 헤드, 상향 분기식 헤드가 있습니다. 자, 하향식 헤드는 상기 분식, 회향식인데, 하향식 헤드는 가지배관의 상부에 분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측면 분기 방식도 있고, 상향식 헤드 방식도 있습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천정이 있고 이 안에 보면 스프링클러 이렇게 헤드가 있는데 가지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관이 있겠죠. 수직 주관. 그러면 이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배관을 교차배관이라고 아까 공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교차배관, 가지배관.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렌처 설비라는 것이 있는데 아시지만은 그 대형 건물에 보면 벽면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죠? 옆 건물의 화재로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설비가 드렌처 설비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하여. 자, 이게 핵심이요.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종의 뭐죠? 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막을 설치하는 거죠. 수막을 만들어 건물의 화재의 연소로부터 자,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평거리는 2.5m마다, 수직거리는 4m마다 하나씩 설치하면,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설치해도 물이기 때문에 흘러내리죠. 그래서 수막이 설치됩니다. 방수 압력은 스프링클러하고 같아요. 0.1메가파스칼이고 방수량도 스프링클러, 일종의 스프링클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 벽면에 있는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드렌처 설비라고 합니다. 자, 저수량은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이라고 써져 있죠. 자, 무슨 송수관? 연결 송수관이라고 써져 있죠. 아까 연결 송수관 설비는 아까 뭐라 그랬죠? 소화 설비라고 그랬어요. 소화 활동 설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의 화재 시 소방대 전용 소화전인 송수구를 통하여,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소방대 전용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대 전용? 소방대 전용. 그러니까 그 소방차의 소방대 전용 소화전인 송수구를 통하여 건물 내 소화전에 송수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게 건물 밖에 이렇게 쌍구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오늘부터 보세요. 건물마다 있습니다. 어떻게 맞아. 건물마다 있으니까 많겠죠. 송수구 설치 위치는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노출된 장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된. 자, 설치 높이는 보통 한 1m 정도 있습니다. 0.5.
자, 아까 구경은 40mm라 그랬어요. 65mm라 그랬어요. 그리고 꼭 쌍구로 되어 있어요. 몰라. 쌍구라 아마 양쪽에서 뿜어서 더 압력을 더 가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쌍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구는 연결 송수관이 수직 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 송수구로부터 연결 송수관 설비의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 개폐 밸브를 설치할 때는 그 개폐 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 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 상태를 감시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 개폐 밸브 작동 표시 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됩니다. 자, 템퍼스. 그 다음에 주 배관의 구경은 얼마? 60mm. 자, 그냥 배관은 몇 mm였어요? 구경은 65mm 쌍구경이었고, 자, 주 배관의 구경은 얼마죠? 100mm 이상. 자, 습식 설비. 지면으로부터, 자, 지면으로부터 31m 이상인 소방 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는, 자, 그러니까 어지간히 큰 건물에는 전부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자, 아니, 요것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 주 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설비의 배관과 자, 이 연결 송수관 설비를 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과는 겸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게 배관입니다. 예. 송수, 배관. 그러면 이걸로 직접 불을 끄는 것이 뭐죠? 방수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설치 높이는 옥내 소화전의 높이하고 같아요. 그래서 설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바닥 면적이 1000평방미터 미만이면 계단 쪽에다가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하가는 25m마다 아니면 50m마다 11층 이상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합니다.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자, 보통 옥내 소화전하고 결합해서 씁니다. 그래서 표시등 발광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표시등 빨갛게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몇 도 각도에서 다 보고 10m 이내에서 봐야 됩니다. 사용 전압도 그렇고 축강. 네. 자, (0.35) 메가파스칼. 꽤 세요, 안 세요? 꽤 세죠. 그 다음에 노즐 구경은 19. 그 다음에 호수 구경은 65. 자, 소방 펌프의 송수 압력은 0.7 메가파스칼이니까 아주 셉니다. 700 킬로파스칼이잖아요. 아주 센 거예요. 0.7이면. 자, 하나씩 다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만만치 않죠. 자. 네. 그렇지. 자, 155페이지 봐보세요. 155페이지. 자, 거기에 아래쪽에 보면,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표준치에서 방수 압력은 0.17 메가파스칼, 분당 140리터, 노즐의 구경은 13mm, 자, 그 다음에 호수의 구경은 얼마? 40mm. 155 아래쪽에. 자, 그런데 어느 숲속인지를 알아야 돼요.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0.17메가파스칼, 분당 30리터, 노즐 13mm, 호수 구경은 40mm입니다. 25m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163페이지 위쪽을 보는데 162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해야 돼요. 5개 소화전 설비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163페이지에 방수 압력은 0.17이요, 0.25메가파스칼이요. 자, 방수량은 분당 130입니까? 350입니까? 자, 호수의 구경은 자, 40입니까? 65입니까? 65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 아래쪽 보세요. 자, 스프링클러는 방수 압력은 자, 이게 가장 약하죠. 0.25입니까? 0.1입니까? 그리고 분당 몇 미터? 그리고 수평거리는 3.2m마다. 자,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자, 169페이지에 보면 171페이지를 보세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171페이지에 보면 자, 방수 압력은 얼마죠? 자, 노즐 구경은 얼마입니까? 자, 호수 구경은요. 자, 그리고 소방 펌프의 송수 압력은 굉장히 세죠. 700kPa이잖아요. 0.7메가파스칼입니다. 자, 이거 좀 그냥 뒤죽박죽 살아야 될까요? 이거 좀 구별을 하셔야 될까요? 이리 나오세요. 참 뒤죽박죽 사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요건 연결 살수 설비는요. 자, 연결 송수 설비에 비해서 자, 이건 이제 그 옥내 배수관 같은 걸 통해서 다시 방수되는데 여기는 직접 물이 뿌려지는 구조로 돼요. 그래서 소방대가 건물 외벽 또는 외부에 있는 송수구를 통해 지하층 등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까지 송수하여 하재를 진압하는 소방 설비인데 연결 살수 설비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소방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연결 송수관 설비는 다 있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특수 소화 설비를 해야 되는데요. 특수 소화 설비는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